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아는 만큼 합격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고 수학 내신 4, 5등급으로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학종으로 합격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도권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내신 등급이 3.0 등급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들이 1, 2학년 때 수학 등급은 한 2등급, 3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미적분이 4등급과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라든가 다른 입시학원 컨설팅에서는 학종으로는 인서울이 힘들다, 교과를 지원하자라고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3학년 성적이 하락하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국민대, 숭실대 이상의 대학들은 학종에서 특목 자사고나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기에 학생부가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친구들을 준비를 시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지원학과 관련한 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공학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미적분이 점수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하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고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교과 세특에서 대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학생부에는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심화적인 탐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확장을 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지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지원학과 관련한 실험들을 했기에 이 실험들을 통해서 관련된 지식을 심화시켜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고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였었는데 2학년 때 나이론 합성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부에는 뻔하죠. 나이론 합성 실험 했으면 이렇게만 들어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험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식을 확장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때 했던 실험을 토대로 해서 축합 반응과 중합 반응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더 추가 탐구를 시켰고요. 이 친구가 관심이 있었던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크게 나누는데 분자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에만 관심이 있지 플라스틱의 구조적 특징이라든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탐구라든가 관심을 기울이는 흔적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한 후 친환경 플라스틱이 필요한 이유와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이 필요한 이유는 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분해 속도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종류, 예컨대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분해 속도하고 관련된 거는 반감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반감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불량 1차 미분 방정식을 적용해서 반응 차수가 1차인 경우에는 반감기가 초기 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반응 차수가 2차인 경우에는 반감기가 초기 농도의 반비례함을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변수불량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반감기를 직접 구해보는 미적분에 관련된 실력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교과 세특과 진로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탐구 활동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한다면
부족한 내신 성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미적분 관련해서도 미분 방정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게 보면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는지 등을 추가 탐구시키면서 학생부를 좀 더 좋게 꾸며 나갔습니다. 드린 말씀은 극히 일부입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거는 컨설팅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내신 과목을 활동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원서 접수할 때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활동으로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눈을 옆으로 살짝만 돌리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데 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에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신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소수 인원이 선택해서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등급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 탐구로 역량을 키워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부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성적이 하락하더라도 여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학생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